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까지 허용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매일 10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실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20여 년이 흐른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의성에서 번성했던 조문국의 고분에서 신라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장식봉이 달린 금동 관모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까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농촌 지역의 침체와 도농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경산청도 한 곳이 상한을 넘었고 김천과 영천, 상주, 문경 예천과 군위 의성 청송, 영주 등 6개 지역구가 하한에 미달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3곳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을 선거구가 상한을 넘겼고 동구갑은 하한선에 미달되지만 선거구 경계를 조정할 경우 의석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역을 홀대하는 선거구 제도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참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민제이기 때문에 인구 편차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거든요. 중대 선거구라든지 또 가능하면 지역을 좀 덜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든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석패율제를 도입해서라도 여러 가지 보완해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보였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장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이후 최대 규모의 선거구 개편인 만큼 이번 기회를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헌재가 제시한 인구 하한선 13만 8,984명에 미치지 못한 지역구는 모두 6곳입니다. 단독 선거구인 영주와 상주, 김천, 영천이 그러하고 복합 선거구인 문경, 예천, 군위, 청송, 의성도 해당됩니다. 지난해 기준 영주 지역 인구는 11만 2천여 명으로 하한선에 2만 6천여 명이 모자라고 상주는 10만 3천, 군위, 의성, 청송은 10만 6천, 문경, 예천 12만 1,000명에 불과해 북부 지역 4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선거구가 재획정되기 위해서는 주변 다른 시군과 합쳐야 하면서 4개 군 복합 선거구인 영양봉화군도 재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수렴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영주와 인근 지역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구별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 경북 지역 재획정 선거구는 예상보다 더 늘어나면서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이합 집산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대로 인구 편차를 조정한다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는 늘어나고 농어촌 의원 수는 줄어 농촌 지역 대표성이 사라질 게 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결국 정치적 약자인 농촌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선거구에
4개나 5개 시군이 묶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농촌에서는 대단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합니다. 현행 소선거구가 아닌 중대선거구나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 선거구 재편 논의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대구 개최를 계기로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어느덧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복원 이후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정부가 구성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공무원에서 주민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가 바뀌고 주민의 지역 참여 확대, 지역성 강화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중앙 사무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재원과 인력, 권력 수단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크게 제약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훼손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통제법으로 군림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이 기대야 하는 만큼 이게 획기적인 어떤 진전을 이루려면은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를 갖다가 좀 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대통령과 행정부와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법으로 좀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체 재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부침을 겪은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 깊은 중앙 집권 구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북 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올 3분기 투자 수익률이 2분기보다 떨어졌고 공실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3분기 오피스 빌딩의 투자 수익률은 0.98%로 2분기보다 0.86%포인트 떨어졌고 매장용 빌딩의 투자 수익률도 1.04%로 0.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은 17.5%로 1.5%포인트 높아졌고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일 10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실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 간 단체 협약이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김모 씨는 지난 2008년에 입사했지만 5년이 지나서야 산학금 액수가 다른 회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1년 택시 회사들과 노조 대표들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서는 산학금이 하루 12만 3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별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지만 김 씨의 계약서에는 산학금이 12만 7천 원으로 매일 4천 원씩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회사 측도 우리도 한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써도 한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한 달에 23일만 근무를 하게 해 일반적인 근무 형태인 25일 근무에 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퇴직금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지키라는 김 씨의 요구에 회사 측은 오히려 운행 차량을 낡은 택시로 바꿔버렸습니다. 새 차를 YF를 탔는데 12 단체 협상대로 한다 그러니까 노후차 3년 이상 된 차를 이제 4년 가까이 된 차를 하향대 차로 바꾸면서
이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고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는 택시회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있는 복지성, 세차비라든지 식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대구시내 그 절반 이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관례라는 이유로 행정조치는 고사하고 전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의성에서 번성했던 조문국의 고분에서 유물 천여 점이 출토됐는데요. 최상위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과 신라권역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장식봉이 달린 금동 관모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200기가 넘는 고분이 집중된 의성군 금성면은 고대 국가 조문국의 도읍지였습니다. 지난 1년간 대형 고분 4곳을 발굴 조사했는데 머리 꼭지 부분에 주걱 모양의 장식이 달린 금동 관모가 신라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됐습니다. 그 상부에 장식된 모양이 백제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장식품인 금동제 관식과 은제 허리띠, 굵은 고리 귀걸이, 은으로 만든 삼각형 고리칼인 규두대도 등 최상위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신라의 변방 지역에서 금동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신라 양식과도 차이를 보이는 점에 학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제의 그 최상위층에서 출토되는 것인데 아마 그 의성 조문국 후예들이 독자적인 정치체를 가지고 출토 유물은 보존 처리를 거친 뒤 정밀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현재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고분군을 사적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삼국유사 목판 복각 사업을 위한 학술대회가 오늘 군의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국유사의 역사적 가치와 목판 복각 사업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삼국유사에 현존하는 인쇄본 가운데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목판 앞뒤 양면 기준으로 110장씩 3세트를 복각할 계획입니다. 경주 중심 상가 상인들이 동시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이 상가를 하나의 대형 쇼핑몰처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품 박스를 잔뜩 싣고 나르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상가 거리는 깨끗하고 걷기 좋게 새로 정비했습니다. 상인들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려보고자 같은 기간 동안 대규모의 할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경주 중심 상가 상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 가게가 자신의 경쟁 상대였지만 지금은 서로 협력해 인근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난 6월에 이어 상점과 전 매장이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동시에 문화공연과 더불어 세일 및 사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 광복동 쇼핑거리와 해외 유명 쇼핑타운을 벤치마킹했으며 하나의 쇼핑몰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경주 중심 상가의 점포들은 다른 곳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3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할 정도로 다양성을 갖췄습니다. 경주시는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관광뿐만 아니라 중심 상가에서 쇼핑도 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위축된 도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2년에 도심의 무감당길과 계림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데 이어서 올해 원효로에 석재포장과 가로등을 새롭게 설치하여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 쇼핑뿐만 아니라 경주의 맛집과 문화도 즐길 수 있는 몰링 문화의 거대한 쇼핑몰을 만든 셈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자원봉사의 참뜻을 널리 알리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가 엑스코 야외 공연장에서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는 생애 주기별 자원봉사관과 재능 나눔관 등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문화공연과 시민 어울림 한마당 축제도 펼쳐집니다. 대구시와 주민자치위원 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오늘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3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등이 참석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대구시의 주민자치 현황과 현안을 확인하면서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리더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 간 영호남 장애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친선 교류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체육 행사와 장기자랑, 대구 이월드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도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입시 경쟁률이 평균 1.45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는 울진의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가 80명 모집에 146명이 지원해 1.8대 1로 가장 높고 구미 전자공고 1.5대 1, 포항 제철공고 1.3대 1, 금호공고가 1.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상주경찰서가 지난 4월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전염병을 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비라는 영화를 제작해 오늘 상주 시민문화회관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총 40분 분량의 영화 나비는 불량 청소년이었던 도시학생이 시골로 전학 오면서 친구를 도와주는 청소년으로 변화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상주 지역 학교폭력 예방연합동아리 더블S 회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북 군위군 우보면의 한 국도에서 시내버스와 1톤 트럭이 충돌해 트럭 운전자 59살 김모 씨가 숨지고 시내버스 승객 28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시내버스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군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시군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며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한시적으로 통제합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5%인 29건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단체 교섭 결렬로 대립했던 포항 시내버스 노사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어제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 노사는 임금 9만 원 인상과 함께 격일제 근무를 폐지하고 2016년 9월부터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 노조 찬반 투표가 남았지만 우려됐던 9년 만의 버스 파업은 취소될 전망입니다. 안동시 의회가 청송 성덕댐 용수를 기란천에서 취소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안동의 유일한 청정하천인 기란천에서 물을 빼가는 것은 안동 시민의 생명수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